시간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를. 5%나 급락이 나왔는데 그것도 거래량도 20만 주가 실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실 물량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대처하고 나갈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기존 과거에는 저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흐름이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 맞진 않더라도 기존에 이제 그 흘러왔던 일동제약의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동성의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좀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미국장도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뭐 녹록치는 않고요. 음. 음. 2월 10일이라고 공시 내용 보시면은 2월 10일이라고 또 3월 14일인가요? 그때하고 이제 그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 공시 내용 이제 보면서의 기준 설정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 그리고 2월 11일 그리고 뭐 3월 14일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까지 보고 일단 내일 뭐 변동성이 일동제약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뭐 그 부분을 대처해 나가봐야죠. 변동이 이제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좀 제한적이면 가장 좋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정도 같이 놓고 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 기준은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시 내용 보시면 이제 추가 상장이에요. 추가 상장 부분이고 요게 잠시만 금감원 공시 쪽에서는 나오고 이쪽 거래소 공시에서 나오는데 추가 상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00만 주를 발행한 게 이제 발행일이 3월 23일, 3월 24일이다. 올해? 이건 좀 잘못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주식 발행일일 수도 있고요. 상장일이 이제 4월 12일에 기준이 됩니다. 4월 12일이 상장일이고 그게 이제 그 날짜로 따지면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물량이 공매 성격으로 미리 이제 내다 팔고 그날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상환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잡혔으면 이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 물량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처음 좀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이 물량이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이제 4월 이후에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좀 더 보강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국내 상장 그 12전환 물량 요 부분이 2월 그 14일로 돼 있네요. 11일이 아니라 14일. 14일 날 17시 3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2월 14일 그리고 3월 11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2월 14일 17시 03분 공시고 그다음에 3월 11일 이때도 이제 100만 주. 이때도 100만 주. 발행일은 1월 28일 기준에 그리고
상장일이 이제 2월 17일자로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2월 17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 신청하고 나서의 그 내용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새벽에 추가적으로 보고 우리 정의원님들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3월 11일이죠. 3월 11일자 기준에서의 또 이때도 100만 주. 계속 100만 주. 이렇게 해서 100만 주 상장일은 2월 17일이었고 3월달 기준에서는 3월 16일이고 역시 이제 100만 주. 이렇게 해서 공시는 3월 11일 15시 32분 그리고 100만 주에 전부 다 이제 2만 원입니다. 행사 가격은. 그리고 상장일은 3월 16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시 나온 게 4월 7일에 공시가 나온 거고 닥트 가서 이제 그 차분히 찾아보면 돼요. 07일 몇 시에 나왔어요? 16시 57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00만 주에 2만 원. 그리고 발행 날짜가 4월 12일. 그죠? 상장일이. 발행일은 이제 요 전환자체 신청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닥트에서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날짜를 제가 이제 적어놓고 요 기준으로 볼게요. 당일 기준에 이제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좀 마음 준비는 해두시고 2월 14일 날 17시 03분에 딱 나오고 나서 13만 주 터지고 하한가 맞습니다. 하한가 맞았어요. 하한가. 근데 그 다음 날은 4.53% 올라와요. 어찌됐건 하한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3월 14일에 3월 11일에 그 공시 나왔을 때는 장 끝나자마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2.33분이 안 밀렸어요. 2.33분이 안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기준은 5% 밀린 거죠. 하한가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 이제 7만 원대 위쪽이고 11선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수가 어떻게 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인 주가와 이제 차트를 볼 겁니다. 2월 14일 날 그 장 마감 이후에 이때 거래가 터뜨리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날은 시간에서 하한가였잖아요. 하한가였는데 이제 결국은 12.32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수준보다 조금 더 밀리고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최악의 경우 5%가 아니라 6, 7% 밀리고 그럼 6, 7% 밀리면 얼마예요? 7만 원 공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어놨었어요. 7만 원 공방. 우리 유료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7만 원 공방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들여다 보겠다.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있으니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범위가 바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루 주춤하고 이런 흐름이 나와버려요. 2월 말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량이 이제 빠졌느냐 했을 때 기타 법인 물량이 빠져나갑니다. 기타 법인 물량이 바로바로 빠져나가진 않아요. 사실은 2월 그 14일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 물량이 있고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또 이렇게 빠져나간 물량이 있고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상한가 한번 나왔을 때 기타 법인 이게 이제 전환 물량을 쥐고 있던 거를 털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3월 뭐 14일 2월 11일 2월 14일 3월 11일 3월 11일 이후에 시장에서 시간에서 2% 빠졌잖아요. 그 시간에서 2% 빠지고 얘도 2%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일 그리고 이제 상장일 16일에 오히려 주가 올라가. 2월 달은요 17일이 상장일인데 요날 하루 보합이고 올라가. 물량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네라고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 리스크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뭐냐면 이런 물량이 100만 주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견미리 씨 전 남편인가? 지금 남편인가? 그 M&A 하는 양반인데 좀 유명해요. 근데 그 많이 먹어놓고도 이제 더 먹으려고 유상증자 물량이든 이런 그 삼자배정 물량이든 뭐 이런 물량들이 있어요. 그 물량들을 시장에서 소진시킬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불공정 거래나 이런 거 불공정 거래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돼? 주가 조작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순수하게 내다 팔면은 주가가 감당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외부에 세일즈를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조합이든 또 혹은 증권사 좀 공격적으로 이제 그 마케팅하는 쪽 영업하는 쪽 그런 그 증권사들은 그런 물량들을 쪼개서 받아요. 응? 지금 2만 원의 행사 물량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면 2만 원의 행사 물량인데 지금 주가가 일단 어찌됐건 7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할인을 해서 시장 외에 장외에서 거래를 해버려요. 근데 100만 주가 이제 일동제약의 기준에서 100만 주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4%죠? 아주 멋진 놈들이에요. 5%를 안 해. 결론은 그 물량을 그 장외에서 소진을 합니다. 장외에서 받아간 쪽은 그 물량을 장외에서 받아간 쪽은 그 물량을 또 이런 장내에서 소진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 참 재밌는 거는 공시는 안 나오는데 보도 자료가 죽어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리스크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기준이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많아요. 전환 물량도 많고 그런 쪽 물량들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텔코나 RF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주 잘해 먹고 나갔죠.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그 당시에 하반기에 2017-01-01 얼마나 얘네들은 행복합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해요. 17년도께 더 안 나오나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텔콘 RF 제약으로 바뀌어져 나나? 아닌데 17년도께 안 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기타 법인을 보는데 전환 물량 아주 그냥 그 헐값에 발행한 물량을 10,000원에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팔고 나갑니다. 몇백만 주씩을. 몇백만 주씩을. 대주주집은 지금 10%도 안 되죠. 얘. 20%네. 많이 올라왔네. 증자했나요? 뭐 한 거야 얘? 뭐야 시가총액이 2,200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여기서 주가 들어올릴 때 싹 다 털고 나왔어. 싹 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환 물량 제가 이제 새벽에 다시 점검해서 남아있는 물량 뭐 이런 걸 다 볼 텐데 계속 일본 재료 내용 터뜨리죠. 전환 자체 나올 즈음에 계속 터뜨려요. 계속 터뜨리고 계속 들어오려고 계속 팔아먹고. 어찌됐건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뭐 뒷얘기인 거고 정상적으로 이제 앞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내일의 그럼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개파락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개파락에 대한 투매를 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서 71,600원을 우리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히 죄송스럽지만은 그렇게 되고 저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7만 원 공방은 우리가 좀 용인을 해야 되겠고 3%를 기준 잡을 거냐 5%를 기준 잡을 거냐 시초가 대비 3에서 5%를 설정 범위를 잡아놓을 거예요. 거기가 이탈되면은 심사숙고해서 손절을 단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안 밀리면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제 그 물량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소진시키는지 그걸 한번 보고요. 일단 전환 자체에 들어오는 물량이 당장 뭐 저만가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재차 이제 또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참조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쪽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링크들이 많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